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법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에 관한 판례를 물어보고 있죠. 말씀드렸지만 법조문을 물어보면 이건 독이에요, 독. 수험생한테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경찰 행정법에서 법조문을 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왜냐면 나머지들이 전부 특별행정법상의 경찰 적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법이니까 경찰행정법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큰 얘기는 아니고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수험서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죠. 거기만 매몰돼서 보시면 경찰행정법은 볼 게 얼마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정법 총론할 때 보는 작용의 대부분이 경찰행정법과 관련이 있어요. 즉, 경찰행정법은 하나의 또 다른 행정법 총론이에요. 강론을 보실 때 항상 행정법 총론에 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이해, 어떻게 행정법 총론을 바라볼 것이냐, 즉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측면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관한 법률인 행정법 총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강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일부 이제 지방자치라든가 그죠? 공무원법, 공물법들은 어떻게 보면 총론적 법률에 속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개별 강론에 속하는 여러분들 보시는 경찰 행정법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행정법의 전부였죠. 이게 분화되면서 행정법이 발전하게 되자는 게 그걸 여러분들 경찰 개념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관방사법, 관방행정법 보시면서 행정법이 경찰 개념이 어떻게 분화돼서 행정이란 개념이 도출되는지는 여러분들 경찰 개념 할 때 보시게 되잖아요. 그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왜 경찰행정법이 중요한지, 그렇지. 크로스 오타, 법률도 보시게 되고, 그죠? 판결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행정법을 보실 때는 하나의 행정법 총론이다. 근데 특별화된, 특화된 법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법 총론 지식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보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경찰권 발동이죠. 제일 중요한 건 경찰법의 이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개념 읽어보시고 원래는 법원론에서 보시게 돼요. 법론 경찰법 법원 보시면 헌법도 있죠. 헌법 37조 질서유지 공공공리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적법 요건을 갖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절차나 형식들은 놔두고 제일 중요한 게 주체와 내용이에요. 그러면 경찰권 발동이 적법하려면 주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한은 조직법적 권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규범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직무규범이 도출돼요. 근데 이제 직무규범 갖고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조직권한 기억 가지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잖아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작용법적 권한, 규범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권한규범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개별법인 특별행정법상의 규정이 먼저 적용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게 일반 행정법상의 개별 수권 조항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별 수권 조항으로는 다양한 현대사회의 공공안전과 질서에 대한 유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니까 불확정 법 개념을 통한 일반 조항, 개별 수권 조항, 개괄 수권 조항들을 두죠.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규정을 뭘로 볼 거냐, 또는 그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첫 번째 합의된 건 하나예요. 즉 직무규범에서 권한 규범이 도출되지 않으니까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은 구별되어 있어야 하고 따로 권한규범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명시적인 권한규범 일반 행정법상의 개괄 수권조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활용해서 또는 뭐 다른 조항들을 활용해서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 보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여기까지가 온 거죠. 법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 유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수권 조항을 만드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 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잠정적인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조출되는 게 있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 이제 내용이죠. 그럼 법률 요건이 뭐예요? 발동 요건이죠. 여러분의 책에 있는 거 일반적 수권 조항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정 법개념 해석하는데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발동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경찰 책임자죠. 경찰 책임자. 책임이론. 그죠? 경찰 의무 부담자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것들은 일반 조항에 관한 거예요. 일반 행정법상의 개괄 수권 조항에 보시면 누구한테 발령하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발령할 것이냐? 결국은 비례성의 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이죠. 그래서 행위 책임자, 상대 책임자, 복합 책임자, 제3자에 대한 책임, 그죠?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그런 보상 규정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경찰 책임이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발동 여부 어떻게 되냐? 귀속행위, 재량행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재량 영어로 수축, 그죠? 행정개입 청구권 요구 나올 거고, 네, 발동 여부에 관해서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떤 행위를 발동할 것이냐에 관해서, 물론 여기도 기속재량 나와 있지만 주로 이제 선택지겠죠? 그래서 선택재량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스토리를 가지고 보셔야 돼. 물론 절차와 형식도 있어. 이제 형식 보시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법규명령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또 행정법 총론의 법규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 경찰 허가 또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에 유용해서 허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법 총론들의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찰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강제집행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뭐가 나오겠어요? 즉시강제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위급한 상황이. 그죠? 그럼 어떻게 또 사실행위 나올 거고, 그게 또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나올 거고. 그죠? 그런 부분 나오니까 정확하게 행정법에 관한 이해가 좀, 총론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강론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2번 문제는 그 중에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개별 수권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말씀드렸죠. 한번 법조문은 정확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왜? 법조문을 내면 여기서 나온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특별행정법상의 경찰 법규정을 낼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건 행정법 총론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제 따로 경찰법에서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대충 이해하셨죠? 1번 보시죠. 경찰관부터 임의 등을 요구받은 상대방의 일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경우 언제든지 경찰 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그랬죠. 3조 불신 검문이죠. 여러분들 그 좀 고민해 보셔야 돼. 여기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법 법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불심이 뭐예요? 불심. 검문이 뭐예요? 검문. 이게 일본식 개념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불심 검문이 뭐예요? 한글말로 얘기하면. 그죠? 바로 법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 법학에서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에서 뭔가를 사유하고 요건을 꾸려내고 효과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불심 검문이란 뭐냐면 거동 불심자에 대한 검문이에요. 거동 불심자. 거동이 뭔지는 알겠죠? 그죠? 불심자가 뭐예요? 불심자가 누구예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할게요. 거동
불상자, 거동 수상자, 거동 미심자. 다 이해하시겠어요? 불심자란 얘기 뭐냐면 심이 여기서는 살피다잖아요. 알다 의미. 불심, 알지 못하는 자 또는 수상한 자, 미심적인 자. 미심도 똑같아요. 아님일자의 심자는 똑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수상자, 거동 수상자. 여러분 책 보시면 불신 건물에 거동 수상자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 거동 불상자, 불상, 성명 불상자, 불상.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다 의심스럽다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수상하다는 표현. 그 자에 대해서 검문이죠. 검문. 검문은 뭐예요? 문은 알 것이고 질문하는 거죠. 검문은 뭐예요? 조사하다, 살피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고동불상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살피는 걸 불신검문이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것들을 개괄조항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괄조항, 일반 행정법상의 개괄조항 또는 일반 조항들은 어떻게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일반 행정법상의 개별 수권 조항이 있는 거죠. 제3조 불신검문이 있는 거지. 그죠? 스토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은 고동 불심자를 발견하는 그 장소에서 조사하고 물어보겠죠?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게 불충분하거나 장소 이동이 필요할 때는 뭘 하겠어요? 임의대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어요? 묻는 과정에서 뭔가 흉기를 발견하면 뭐가 하겠어요? 흉기 소지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셔야 돼, 스토리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저희 때야, 저희 학교 다닐 때야, 데모할 때면 대학교 들어갈 때 불신검 가방검사 많이 당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임의동행이 뭔지는 알겠죠. 임의동행은 어떻게 돼요? 개념 자체가 나아가는 것도 같이 가는 것도 되지만 나오는 것도 임의죠. 즉 강제 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여기 보시면 3조 1항 보시면 수상한 행동 그 밖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죄를 범하였다고 보시잖아요. 이게 형사소송, 이게 행정경찰이냐 아니면 사법경찰이냐 이거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형사소송에 관한 문제냐 행정법에 관한 문제냐는 거죠. 그 차이를 경계에서는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영장주의를 갖고 있잖아요. 절차적 보장 요건으로서.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뭘 갖고 있어요?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돼요. 이 법률에 따르면. 영장을 받으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유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행정경찰이 언제든지 사법경찰로 그 순간 변화돼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죠. 이미 동행은 뭐다? 같이 갈 자유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어 언제든지 임의구동을 거부하고 퇴거할 자유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법조문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의 개념이죠. 개념에 관한 파트니까 교과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절차적 보장 요건들이 들어있죠. 1조 보세요. 불신검문 있죠. 이 자들이 뭐예요? 경찰 책임자들이죠. 이 사람한테 경찰 책임이 붙는 거예요. 근데 경찰 책임자를 보셨죠? 개별 수권 조항에서는 특정해버리죠. 그러니까 경찰 책임의 논리가 나올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자에 해당하는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절차 보장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보시죠. 불신 검문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 않았다 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신 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3조 사항 보시면 어떻게 돼요? 통행을 증표를 제시하라고 돼 있고 그 증표는 경찰 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제시하지 않았어. 근데 불신검문이 적법하대. 위법한 불신검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이 판례에 대해서. 왜? 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근데 이 당시에 판례는 어떻게 되냐?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거죠. 이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사항의 규정 취지, 규정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사람이 경찰관임을 밝히는 거죠. 즉 상대방이 상대방이 불신 검무자가 이 사람이 경찰관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게 하는 방식으로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증표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이 규정의 취지나 목적이 달성돼 버리죠. 증표 제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안 해도 된다. (3번) 보시죠.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배우는 건 뭐라 그랬어요? 행정경찰이라 그랬죠? 사법경찰이 아니라 그랬죠. 사법경찰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긴급체포, 현장에서 체포 아니면 전부 영장이 필요하죠? 그러나 행정경찰의 목적은 뭐예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유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의 혐의가 필요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즉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특징이지. 그래서 약점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행정법 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 제일 약점이 뭐예요? 이걸 해서 모두 다 형사소송법에서 처리하는데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치? 4번 보시죠. 경찰관 보호조치 발동에 관해 재량이 인정되므로 술에 취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보호조치 같은 거죠. 이건 이제 행정경찰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4조는. 그죠? 근데 4조 3에 보세요. 부상대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면, 그죠? 응급이 필요하다고 사람에 대해서 보세요.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족한테 인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죠? 가족한테 인도하는 게 먼저예요. 자, 보세요. 왜 재량이 인정돼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죠. 재량이죠, 명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선택 재량이죠. 그죠? 첫 번째, 가족에게 인도가 붙었고, 아니면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하는 것, 경찰 관서에서 보호조치하는 것.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 재량이 어떻게 비례성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보호조치를 해당하는지 구체 고려하여 평균인 관점 판단하되, 그죠? 보호조치 목적이 위치 현재 계획이 불합리해서 아니 되면 가족 등에 인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피고자를 보호하는 거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해되세요?
보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즉 재량이 인정되는데 선택 재량의 한계에 관한 부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경찰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책이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이 두꺼워지겠죠? 책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싫어하고 교수님도 싫어해요. 누구만 좋아해요? 출판사만 좋아하죠. 왜? 책값이 오르니까. 물론 책값이 오르면 많이 안 팔리니까 싫어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강론은 항상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행정법 총론에 대한 이해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연결시켜서 설명할 거고 지방자치는 어쩔 수 없어요. 독자적인 법률이.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3번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